31번이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영속성의 그 저장 가능성의 영속성에 관련된데요. 왜 온라인은 저장을 한번 해두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영원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잖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하드디스크에 가만히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그 마우스 터치 하나로 삭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영속 가능성이라는 게 약간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환경에서의 기록 저장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그 영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온라인 환경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very가 다양하다는 뜻이니까. 이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you can save, 너는 이제 얼마나 쉽게 저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저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온라인 환경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긴 하대요. 이것을 내가 what I call,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recordability와 preservability라고 말하고 싶대. recordability는 기록 가능성,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저장 가능성,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라도 you can save, 다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쉽게. 온라인에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뭐 이제 막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에다 글 쓴 거 있죠. 그것도 흔적이 영원히 남는 거 알죠? 영원히 남아. 네가 예를 들어 스타가 됐어. 그래도 남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말 되게 쉽게 다 모든 것을 저장할 수가 있단 말이지. 뭐 하긴 하더라도 물론 디자인과 액티비티와 멤버십 같은 거, 소셜미디어 멤버십 같은 것이 아마도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포스팅은 올린 기재하다라는 뜻이니까 기재한 것의 내용은 남아있어요. 인택트한 상태로. 인택트라는 거는 완전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손대지 않게 완전한, 무결한, 뭐 고결한 이런 뜻이에요. 손대지 않은 거야. 손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손대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히 결점이 없고 언데미지하고 안전한 형태, 그럴 때로 보시면 되고, 블레미쉬가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도색하는 걸 블레미쉬라고 하거든요. 도색을 한 거는 하나의 결점이 없는 상태를 도색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뭐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죠. 왜? 무슨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옛날 뭐 버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싸이월드에서 시작해서 점점 넘어오고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형태도. 아무리 소셜미디어 형태가 넘어가도 네가 올린 포스트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메일, 비디오, 오디오, 뭐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다 can be saved, 그냥 다 저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완벽한 저장이 is possible, 가능할 때 시간이라는 거는 has been suspended가 되거든요. suspend는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iscontinue 나와 있네. halt 중지하다. defer가 연기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멈춰 있죠. 왜냐? 이런 영속성이 계속. 그러니까 그 사진에 나는 여전히 20살, 여전히 19살 이런 거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사진에 올렸던 나는 19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멈춰 있어요. Whenever you want. 그래서 네가 원할 때마다 you can go back. 다시 가. to 리그제민. 다시 검사하려고. From the past에 있었던 이벤트를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언제든지 you can go back,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however를 쓰는 거예요. 지금 5번과 6번 사이에. 근데 다른 경우에서는요, 요게 슬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손가락 사이로. 우리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영속성이 흘러갈 수도 있대요. fade away. 심지어 챌린징, 우리를 뭐 할 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리얼리티 테스팅 about whether something exists, 그러니까 무언가가 exist, 존재했다라는 거잖아요.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우리 그 현재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현재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또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는 그러한 이메일이 정말 미스테리하게 디스피어 사라지는 거지. 그럼 우리 인박스는 메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일함에서 뭔가 불가사의하게 이메일이 뭔가 사라졌을 때, 그랬을 때처럼 어쨌든 예전에는 뭔가 존재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손가락 사이로 가끔씩 영속성이 흘러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실수의 탭이거든. 탭은 치는 거잖아. 손가락으로 잘못 약간 친 거지. 그것이 샌드 보내진 거지. 아마도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아마 영속적인 그 다큐멘트가 그 기록물이잖아요. 기록물이 into 무엇으로 갔죠?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이 영속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기록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것이. 원래라면 뭐 했을까? 원래라면 아마도 그냥 계속 오랫동안 존재했겠죠. 근데 실수로 태핑을 한번 잘못 치면은 그러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야, 생각해봐. 내가 기록물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놨어. 물론 그거는 변할 수도 있어. 찢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 하지만 그건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없어지진 않아. 이걸 없애려면은 다 무겁게 들고 가가지고 불태워야 될 거 아니야. 힘들어. 그 손가락 하나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이메일은 인텍트한 상태로, 어딨어? 인텍트 아까 써 있었는데. 인텍트한 상태로 시간이 거의 정지된 상태로 완전하게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라고요? 그와 동시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 영속성이라는 게.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메일이 없어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이죠.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도, nothingness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영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영속성 안에서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좀 더 초점이죠. permanency에 대한 doubt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포인트고요. 물론 영속성에 대한 그 특징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채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점. 그거는 어쨌든 이제 되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약간의 의문점도 있다. 왜냐? 이거는 완전 worthlessness 또는 insignificance로 아예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절대 쓸데없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의문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뒤에 거로 넘어갈게요. 35번 맞죠? 네. 청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청바지 있잖아. 니네 처음 살 때 말고 우리가 입다 보면은 그게 색깔도 빠지고 약간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원래 처음 사면 되게 빳빳해요. 청바지가. 근데 그게 계속 빨고 입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나한테 딱 맞춰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를 누가 많이 입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 걔네 계층을 부르는 말이 있잖아. 회사원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건 알아? 똑똑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 화이트 칼라라고 말하고 다음에 이제 그 청소부나 조금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애들을 블루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니네 그 정도 문과 없냐? 그래서 여기가 블루진이 그거에서부터 나온 어원이야. 네 신발, 네 그거죠. 네 바지를 파란 청바지라고 부르는 거죠. 파란 청바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 이거는 seems 뭐해 보이냐면은 redundant해 보여요. because 왜냐면 우선 모든 데님이 다 블루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하면 진도 블루인데 블루진이라고 하니까 redundant해 보인다는 거. 그 말이라는 거 자체. 그러니까 블루진이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좀 중복됐다. 잉여다. redundant는 잉여라는 뜻도 있거든요. 2번 썼다 이거지. 왜 그건데? 무슨 역전 앞에서 보자. 이거. 우리 역전 앞에서 봐.
이것도 중복이거든요. 역 앞이에요, 이 의미가. 역 앞에봐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블루 진도 진이 원래 블루색인데 블루라고 또 말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리던던트해 보여. 사실상 모든 데님이 다 블루색이거든 어차피. 진이라는 거는 아마도 대부분은 벌서틸한 팬츠일 거라는 거예요. 너의 그 여기서 벌서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단어로는 활용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활용도 있는 옷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반면에 블루라는 거는 액츄얼리 사실은 이제 니트럴한 그런 그 컬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뉴트럴이 중립적인이란 뜻이니까 중립적 색깔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Ever wonder why it's the most commonly used blue? 근데 있잖아, 왜 이 색깔이 휴가 색조니까 왜 이것이 가리키는 건 블루야? 왜 이렇게 블루가 너는 왜 이렇게 손을 그렇게 신경 쓰여 이씨. 왜 블루가 가장 많이 흔히 사용이 되는 색조인지 한번 궁금해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봐요. 블루라는 거는 선택된 색깔이긴 하거든요, 데님에 있어서. because 왜냐하면은 이게 케미컬 프로퍼티 오브 블루 다이가 그 염색약이니까 그 파란색 염색약의 특징, 프로퍼티는 특징이니까 그 화학적 특징 때문에 이게 선택된 색깔이래요. 대부분의 이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펄미트 이제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며들거든요. 그 패브릭이 이거 뭐라 그러죠? 옷감. 네, 옷감 섬유에 되게 그 뜨거운 템퍼러처면은 뜨거운 온도면은 거기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대부분의 염색약 같은 경우는 뭘 하면서 컬러를 만들면서 스틱하게 만들면서 컬러가 스틱인 이제 그 스틱 투가 어디에 달라붙다라는 뜻이니까 달라붙다. 그 옷감에 달라붙겠죠. 달라붙게 만들면서 다른 대부분의 색깔 같은 경우는 옷감 안으로 스며드는데요. 반면에가 여기 중간 들어가죠. 반면에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그 인디고 색깔, 인디고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남색이요, 남색. 근데 그 남색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첫 번째 이거 사용이 됐었던 남색이에요. PP예요, 얘는. 그 퍼스트 진에 사용을 했었던 인디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only two, 바깥에만. 이 옷감의 바깥쪽에만 이제 들더라. 그래서 이거 또 하다못해 제가 또 오늘 청바지를 입고 왔네요. 보세요. 청바지가 바깥에는 파란색인데 여기는 색깔이 안 들어갔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쪽 그 아웃사이드에서는 아웃사이드만 스틱을 그 불러 달라붙는 거고요. 안까지가 색깔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디고로 색깔이 되어져 있는 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시드 이제 딱 빨아줬을 때 그때 이 염색약에 조금씩 get washed away 약간씩 이제 이게 빠져나오거든요. 왜? 그래서 청바지 빨면 청바지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안 빨아봤죠 너네? 이런 안 빨아봤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빨면 이게 약간 색깔이 막 나와.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실 같은 것도 스레드가 실이니까 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염료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면 데님을 더 많이 빨면 빨수록 여기 나와 있네. more 더 비교급. 데님을 더 많이 빨면 빨수록 이 데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소프트해진다라는 거, 더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worn in 이것을 만들어내고 made just for me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 맞춤복의 필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마도 얻어낼 수 있을 거지. 너의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되게 나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느낌. 잘 해진. 원은 해진인가? 잘 해진. 그러한 감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 이게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왜 되게 편한 청바지 입으면은 청바지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청바지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무릎이 조금 일부러 무릎을 이렇게 이게 구멍 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점점 빨면 빨수록 이거 더 커지는 거 알죠? 약간 그런 것들도 옷감이 빨면 빨수록 더 많이 이제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이 뭘 만드냐면 바로
이게 되었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가 되었거든요. chosen은 바지니까 누구의 선택의 바지였다. 바로 노동자들의 선택 바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편하니까 내 거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면 노동자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순서로 딱 괜찮아요. 이게 순서가 딱 여기도 딱 좋고 왜 지금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씩 색깔이 빠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노동자들은 편해야 되거든요. 편해야 이거를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재욱이 일어나서 들어. 재욱아 일어나. 정신 차리면 앉아. 이거 해석도 해 재욱이가. 청바지 역사. 응. 왜 파란색 청바지가 사실까? 그리고 왜 일하는 사람들이 청바지를 좋아할까? 왜 청바지는 파랑이야? 염료의 손질 때문에. 그럼 왜 좋아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져. 진을 입는 이유는 빨면 빨수록 부드러워지거든. 여기 지금 이 문장. 이 노란색 형광펜 쳐놓을래. 더 많이 빨면 더 많이 부드러워진다. 그럼 결국에는 어치빙 여기 분사구문으로 쓴 거거든요. 결국에는 무엇을 획득한다? 다 해지지만 굉장히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은 필링을 획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원인이고요.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원인이고 이제 블루진에다가 왜 블루색으로 하게 됐을까? 염료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청바지의 특징과 청바지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 노동자들은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바로 갈게요. 아니 나 근데 이거 음악 좀 하는 애들 있냐? 그 서구에 12개 쌤도 피아노를 쳤는데 음악에 12개의 음이 있냐? 나 이거 좀 아는 사람. 나 좀 뭐 알려줘. 서구 음악에 12개의 음이 있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7개 아니야? 근데 왜 12개야? 아 도샵 레샵? 도샵 레샵 미 이렇게 그 샵이 5개밖에 없지 않냐? 나 이거 좀 니네 그래? 그래 진짜 니들한테 물어볼 거 그랬다. 어떻게 된다고? 12개 음표라고 할까? 건반? 음계. 요거까지 해서 그럼 뭐야? 하나 도레미파솔라 시가 7개는 맞아?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해가지고 12개인 거야? 그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야? 맞아? 오케이 이해 갔어. 나는 왜 12개인가 했어. 네, 이게 첫 문장부터 조금 난해하게 가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서구 음악은 12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은 7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구는 12개, 인도네시아는 7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 인지하는 음계라는 것 자체가 12개와 7개로 음계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다를 수도 있냐면은 각각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게 소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인지한 음계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your concept 너의 이제 이 인지라는 개념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주된 도구긴 하냐면은 네 뇌가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대요. 센서리 인풋이라는 거는 감각적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풋이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감각적 정보의 의미를 추측하는데 의미 추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뇌가 의미를 추측하겠지. 들어오는 인풋을 감각적 인풋을 이 뇌가 이 의미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구는 누구다? 컨셉이다. 우선 네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선 중요한 도구라는 거야. 왜?
서구인들은 12개의 개념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7개의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네 뇌가 이 감각적인 인풋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 의미가 뭐지? 라고 의미를 이해할 때 12개의 음계를 갖고 있는 서구인과 7개의 음계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서로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컨셉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랜덤 노이즈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의미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 소리의 변화에 있어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듣냐면은 어떤 월즈나 음악으로 듣는 거야. 뭐 랜덤한 소음이 아니라 랜덤한 뭐 마구잡이의 소음이 아니라 약간 뭐 말이나 언어처럼 듣는 거는 이런 개념이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만 칠게요. 개념이 의미를 준다. 그 변화에, 음계의 변화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변화를 들어도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고 듣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서구 컬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음악이라는 게 어디를 근방으로 만들었냐면은 이게 12개로 나눠져 있는 음계 옥타브를 갖고 있대요. 이게 똑같은 equally spaced가 되어져 있는 음계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딱 뭐죠? 도, 레, 미, 파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간격이 똑같다는 거야. 간격이 똑같은 정도의 음계를 갖고 있는 게 12개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음악이 서구권에서는. 그래서 그 똑같은 정도의 컨트롤이 되어져 있는 스케일이 코디파이 얘가 17세기 때 이거 바흐일걸요? 바흐에 의해 가지고 코디파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체계화가 되었다. 체계화돼. 여기서 시스테마이즈드 나와 있네. 올가나이즈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똑같이 이제 되어져 있는 그 스케일이 음계가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바흐가 만들었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노멀 히어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have 컨셉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for 뭐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냐면은 유비쿼터스한 스케일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다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even if 뭐 하더라도 걔네들이 뭘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describe 묘사할 수는 없어도 이걸 명확하게 뭐다라고 묘사하진 않긴 하더라도 우선 전반적으로는 유니버셜, pervasive 그 만연해 있는 버전 그 스케일로는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알고 있대요. 그냥 얘네들이 이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개념에 대한 거는 좀 있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무리 음악을 몰라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알겠다. 그게 뭔지는 그게 정확하게 이게 뭐 무슨 절대 음감이라서 레, 파 알아맞추진 못하더라도 뭐 알긴 알겠죠. 그 개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음악에서 이 똑같은 디스 스케일, 이러한 똑같은 음계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왜냐면 이제 그 서구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가멜란 뮤직을 들으면요, 처음에 이것은 뭐로 근거하고 있냐면 컴마콤을 했네요. 얘 꾸미는 거예요. 얘가 선행사예요. 이것이 뭐로 근간이 되어져 있냐면 7개의 피치로 되어져 있거든요. 옥타브당에 with varied tuning이요. 그 게다가 여기에서는 다양한 튜닝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다양한 음의 조절과 함께하는 옥타브당 7 피치에 갖고 있는 이거 옥타브당 하나 피치 아니었냐? 서구 거는? 그죠? 어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옥타브. 하나의 옥타브시죠? 근데 얘는 3번인 것 같아요. 3번에 하나의 옥타브라고 나와져 있네요. 12개로. 얘 7 피치. 옥타브당 7 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게 이제 이게 처음으로 만약에 이 가멜란 뮤직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it's more likely to sound like noise처럼 들린다는 거죠. word나 music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 뇌거든요. wired는 이미 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fixed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뭐에 의해서 딱 된 거냐면 12개의 음표로 듣는 걸로 완전히 그냥 박혀져 있던 거죠. 그런 뇌가 주어고요. 뇌는 doesn't have 컨셉이 없어요. 그 뮤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뮤직은 가멜란 뮤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2개의 그 음표로 딱 항상 익숙해져 왔었던 애기 때문에 얘는 그 가멜란 뮤직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와, 나 이거 까먹고 있었구나. 나 이거 안 하는데 왜 뭐 안 하고 있었어? 30 몇 번이죠? 난 멍청이야. 30 우리 1번인가요? 처음에 했던 게? 31이죠. 네. 31번에요. 해석 좀 바로 갈게요. 예준이가 해. 예준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예준아 해. 디지털 지식의 지속성. 연속성, 지속성. 항상 얻게 되나? 물음표를 남겼죠.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 계속 되냐고.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뒤에 것도 해줘. 그 온라인 데이터와 이 톤 올리고 뭐야 바보야. 온라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찾아. 이 될 수 있다. 반면 그 실수로 실수 킹거탭으로 지워질 수도 있다. 밑에 것도 해 그냥. 그냥 네가 다 해 이거는. 온라인 내용물 핸디캡 데미지 당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분면에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 자치를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손가락 하나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속성이 약간 의문이 간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정근이가 제목 3개 다 할 거야. 32번 아니었지? 35번이었죠. 35번. 이거 해줘. 제목 다. 왜 대님이 불렀습니까? 청바지 색깔을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뭔데? 왜 블루색이냐고. 염료가 붉은색이에요. 왜 푸른색이냐고. 블루색이냐고 블루색. 염료가 파란색이니까. 염료가 파란색이가 이제 그 화학적으로 그게 가능했었던 색깔이었으니까. 요야 왜 이렇게 길어? 아씨 이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거 35가 이거밖에 없어? 35 내가 해줄게. 이거는 블루진의 색깔 있잖아요. 블루의 색깔. 블루진의 블루의 색깔은 실제로는 has to do with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요런 트레디셔널 다이 그 정통적인 염료거든요.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뭐에서 사용이 됐었던 when 진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전통적 염료와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남색이었는데 남색은 사실은 선택되어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것이 바로 그 천과 옷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거로 선택이 된 거거든요. when 그게 뜨거워지면 대부분의 염색료 같은 경우는 penetrate 아예 관통하거든요. 천을 그냥 관통을 해버려요. 왜?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면 빨간색 티셔츠 안에도 약간 관통을 하는데 but 인디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만 attach to는 다 이게 딱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 섬유의 서페이스 표면에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놀랍게도 데님 같은 경우는요. 뭘 하기도 하냐면은요.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어요. 무슨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이디드한 외관을 갖고 있죠. 페이디드 해진 외관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편하고 좋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30 몇 번이야? 6번이냐? 지금 방금 한 게? 네, 6번. 요번에 현기가 해.
와 이거 맞아? 뭐야? 이거 아닌데? 플라시보 효과 왜 나와? 플라시보 효과 왜 나오지? 이건 맞는데? 이거는 나. 이건 맞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야? 네 기억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촉진제거든? 이거 아닌 것 같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음계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나 해석해줘 그러면. 대부분의 서구권 사람들은 인도네시안 가멜란 음악을 응. 수용 가능하다고 응. 생각하는 가능성이 적다. 생각할 가능성이 적어. 왜 그들에 대해 고정된 음악적 개념 때문에 음악적 개념들. 이게 왜? 음악적 개념이 뭔데? 12개 웨스턴은 12개, 인도네시아는 7개. 그걸로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그걸 소음이라고 여기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였죠. 됐죠? 다음 거, 그 다음 뭐야? 37번. 37번은 카드 회사 관련된 내용 나오거든요. 와, 나 오늘 몇 시까지 저거 가능하더라? 나 오늘 와, 나 30분 동안 3개 할 수 있을까? 30분까지? 몇 시까지? 30분까지 수업해야 돼. 아씨,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몇 시인데요? 지금 8분, 22분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프레임. 그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어느 영역에서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프레이밍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야, 물이 요만큼 만약에 반이나 있을 때 반이나 있네? 이거랑 반밖에 없네? 이게 말하기 나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중간에 수수료가 붙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면은 그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싸게 해주고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제 막 이거 어떡할까 저렇게 하다가 이거 내용으로 보자. 씨. 마음이 급해. 프레이밍이라는 거 어느 영역에서나 되게 다 중요하거든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언제쯤에 시작을 하겠냐면 되게 이제 비컴 파퓰러한 형태가 됐어요. 지불 형태가 1970년대에. 그래서 몇몇 그런 소매상들이요. 리테일 멀천트가 상인이니까 소매상들은 wanted to 원했어요. charge 부과하다라는 뜻이야. 동사로 쓰는 거야. 다른 가격을 이제 부과하고 싶었어요. 얘네한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애랑 캐시로 계산을 하는 애랑 걔네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왜냐? 부가세가 더 나왔나 봐. 왜 가끔 그런 데 많아 지금 진짜.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크레딧 카드 회사가 어떤 규칙을 이제 채택을 한 거예요. 채택하다는 뭐 그렇게 좀 애매하네요. embrace 정도만.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어떤 그 룰을 하나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룰은 forbidd가 그 이제 그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매상들이 뭐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는 거냐면 부과하지 못하도록 다른 가격으로. 그러니까 캐시와 크레딧으로 사는 애들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칙을 도입을 했겠지. 당연히 나라면 그러겠다. 왜냐면 이거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너무 많다. 만 원짜리인데 이거 신용카드를 할 거면 12,000원에 사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 내고 말지. 굳이 12,000원 주고 사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랑 10,000원인데 신용카드로 하시면 10,000원이고 현금으로 하면 8,000원이요. 그럼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애들은 에이 귀찮아 그냥 10,000원 해 하고 현금인 애들은 그래? 할인이야? 그러면 이제 현금을 내긴 하겠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 수수료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근데 이게 이제 이 의회에 이 법안이 introduced 소개가 됐을 때 있잖아. to outlaw such law요. 이러한 그 법칙 같은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prescribe 여기다. 네. 요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얘가 그 법칙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그때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크레딧 카드의 로비가
주의를 어느 쪽으로 돌렸냐면은 랭귀지로 돌려요. 그러니까 말로 돌린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말 쪽으로 어텐션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기로 하냐면요. 그 단체가 지금 선호했던 건 뭐였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그 가격을 캐시어 크레딧으로 사는 그 고객들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를 만약에 한다면 크레딧 프라이스는 should be considered. 크레딧 카드가 노멀 프라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캐시 프라이스는 디스카운트를 돼야 된다는 거지. 레더된 뭐보다는 그 대체안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캐시 프라이스가 유주얼 프라이스고 서브 찰지 추가의 여분이에요. 추가 돈을 더 요구한다. 크레딧 카드를 사는 사람한테는 크레딧 카드로 사시면 12,000원 주세요. 그거보단 그냥 현금으로 싸게 사는 게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크레딧 프라이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얘네들이 선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도 나왔죠. 지금 노멀 프라이스를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야. 노멀 프라이스를 크레딧으로 잡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중요해. 노멀 프라이스를 캐시 프라이스로 잡으면 안 돼. 일반가가 크레딧 카드로 하는 게 일반가가 되어야만 하는 상태야. 이런 거야. 이것을 바로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크레딧 카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엇에 가고 있었냐면 바로 이거에 대한 되게 직관력 있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무엇에 대한 거요? 바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프레이밍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직관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is that 선택이라는 건 디펜드 어디에 달려져 있는 거냐면은 프로블럼이 말해지는 거예요. or state라고 BPP로 나와져 있으니까 문제가 발언이 되는 언급의 방식이죠. 그것에 이제 선택이 달려져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방식이 달려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원가를 크레딧 카드가 원가라고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캐시 프라이스를 원가라고 하는 거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냥 그거의 방식에 랭귀지에 초점을 뒀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달려져 있다. 이 프로블럼이 어떤 식으로 스테이트 말해지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서 articulate가 발언하다라는 뜻이고요. define 정의 내리다, deliver 전달하다라는 뜻이고요. declare는 이제 역시나 명확히 하다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프레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밑에 거 보니까 이 프레이밍 효과의 되게 효과적 사용인 거죠. 크레딧 카드가 이제 사용했었던 방법이에요. 메시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문제 바로 가보죠. 이거 37번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느낌에. 맞네요. 제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재욱의 우리의 선택은 뭐 때문에 반다르냐? 프레임 때문에 생기는 거야. 네, 또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야.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요지 해줘. 언어 선택은 프레임으로 가는 방법.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언어를 잘 선택하는 게 주된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프레이밍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때 뭐가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랭귀지 선택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야. 다음 거 요약 성민이 가. 너 눈 잘 보여? 보여요. 해. 너무 긴데요. 해. 여기 밑에 거 두 개, 밑에 거 두 개. 프레이밍 효과는 응. 인지적인 현상이라고. 응. 옵션이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축을 나타내는지에 근거한 옵션을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뭐다?
편향이다. 인지적 편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약간 어려운 말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프레임 효과라는 것 자체가 인지적으로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 다른 건데 인지적 편향성을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뭘 하긴 하냐면요. 이 옵션이 긍정적인 함축이 있는지 부정적 함축이 있는지에 대한 바로 그러한 선택지를 선택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 돼. 신용카드 회사의 사례에 따르면 사람들이 같은 정보에 다르게 반응하는 그 경향을 사용했다. 얘가 누구야? 회사. 크레딧 카드 회사는 사람들이 같은 정보에도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경향을 사용했어. 뭐를 근거해서? 구체적 옵션이 존재하는 프레젠트가 존재야? 선물. 보여지다. 구체적인 선택지가 보여지는 방식. 선택지가 보여지는 방식에 근거했다고. 뭐야? 다음 거. 이거 너가 해. 바로 해. 이거 너무 길어? 내가 할게. 이거 위에 거는 내가 할게요. 1970년대에 크레딧 카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뭐 하게 했냐면은 크레딧 카드 가격을 as 뭐로서 생각을 하게 하려고 했냐면 노멀 프라이스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어. and 그리고 캐시 프라이스는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메이드가 나왔으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유징 이건 뭘 사용한 거야? 프레이밍 컨셉을 사용을 한 거야. 바로 이 프레이밍 컨셉이 뭘 만들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아마도 뭘 하게 할 거냐면요. 다른 선택을 아마 하게 될 거야. based on 무엇에 근거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하게 될 거니까 이 선택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게 만들겠죠. 이게 디스카운트 가격이냐 아니면 원래 가격이냐 이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을 다르게 할 거니까. 나라면 안 쓸 거라니까. 원래 가격이 캐시 가격인데 크레딧 카드를 쓰면 더 내야 된대. 그럼 안 쓴다니까. 뭐하러 더 내? 그냥 현금 들고 다니지. 이게 생각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그냥 볼게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코노믹 이 거래의 경제적인 결과가 뭐야? 이거 아이덴티컬 같지 않냐? 뭐에는 관계없이 얘네들이 프레임이 됐는지 없는지에는 관계없이 그 거래의 결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인지되는 결과는 almost 아마도 인지된 심리적 이건 다 들어간다는 것 같아. 이것도 얘도 똑같은 말이네. 얘 인베리어블은 변하지 않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경제적인 결과는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랑은 상관없이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됐느냐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인지된 결과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지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형규야. 진짜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다르대.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근데 인지된 결과는 다를 수 있대. 뭔 말임? 네. 내는 가격은 똑같은데 느낌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그건데 사실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요. 다음 거 몇 번이요? 38번. 38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우리 이거 있잖아 이 뭐지 종이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소리가 되게 들리는 거 있잖아. 저쪽 멀리에서도 들리긴 하잖아요. 되게 잘 들리게. 그거 왜 들리는 거냐? 소리는 무엇을 타고 다니니까? 이거 네 과들 많을 거 아니야.
예, 물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든 테이블과 데스크를 마음 급해. 그것을 표면에 핑거로 탭탭 이렇게 쳐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관찰을 해보래. 네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크기, 라우드니스, 이 소리를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보래. 그 다음에 네 귀를 이제 평평하게 그 위에다가 한번 대보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너의 핑거를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네 귀에서부터 한 1풋 정도 이제 들어가,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핑거를 탭탭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래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듣냐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냥 들었을 때랑 대고 들었을 때랑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 대고 들었을 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아마도 네 귀가 아예 온 더 데스크에 있을 때 그렇게 한 채로 네가 들리는 사운드의 볼륨이 훨씬 더 much louder, 크겠죠. 뭐보다? 데스크에서 뗐을 때보다 귀를. 그때보다 그냥 공기상에서 요거 소리랑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 크겠고 띠띠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 이 뭐라고 그러죠? 음파는 뭘 하긴 하냐면은요, 주로 무엇을 통해서 그 고체를 통해서 트래블링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너뿐만 아니라 공기뿐만 아니라 고체로도 이렇게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같은 고체 같은 경우는 전달을 하거든요. 이 음파를 훨씬 더 많이 전달을 해요. 훨씬 잘 전달을 한대요. 공기가 그냥 전형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 전달을 하나 봐요. 이거죠. 왜냐면은 그 솔리드 서브스텐스 구조 있잖아요. 그거에 있는 분자 구조가 훨씬 더 가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있으면 나 과학을 잘 몰라. 근데 분자 구조 이렇게 따닥 있지 않냐? 고체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공기상에는. 그래서 훨씬 더 가깝게 분자들이 이제 나눠져 있대요. 그리고 또한 되게 타이틀리 이게 좁게 팩트가 되어져 있는 거죠. 붙어 있다라는 거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기의 권보다는 그럼 이게 원인이네. 디스가 있으니까. 왜 고체에서는 더 크게 들릴까? 그것이 원인이 6번이.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을 허락하게 한 거냐면요, 이 고체가 이것을 하게 만들더라. 파장에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되게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사구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공기에 있는 밀도죠. 공기에 있는 밀도는 또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은 결정적 역할을 한대요. 공기에 있는 밀도도 역시나. 이거 이슬 가리키는 거 공기 같아요. 공기를 통해 가는 파장의 소리의 시끄러움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를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기의 밀도도 역할을 하겠죠. 공기의 밀도는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거 있는데요? 공기의 밀도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갔어? density. 이게 밀도잖아요. 밀도가 라우드니스의 한 요소냐? 그쵸? 그럼 이 밀도가 솔리드는 높다, 에어는 낮다. 그러니까 솔리드는 밀도가 높아서 시끄럽다, 에어는 밀도가 낮아서 조용하다 라는 거죠.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왜 솔리드가 사운드 파장이 공기보다도 훨씬 더 잘 전달이 될까?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를 쓴 거죠. 여기서 굳이 썼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 분자가 촘촘하게 안에 들어가져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로 가면 되는 거임? 두 번째는 이제 공기의 밀도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기는 너무 분자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리가 빨리 전달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전달이 되진 않는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거 니네 학교가 내고 싶어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야. 이거 38번. 승표 발가. 왜 고체를 통한 고체를 통과한 내가 고체를 통과할 때 너가 더 큰 소리 듣는가? 왜 듣는가 또?
고체를 통과한 소리가 왜 더 큰가? 큰가 또 왜 그냥 고체 속에 그 뭐냐 사운드 웨이브가 전달되냐 더 왜 더 잘 전달되냐? 다 이유는 뭐였냐? 아까 두 가지 썼는데요. 네. 분자가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에 분자가 그렇게 돼서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기다려줄래? 쌤 한 1, 2분이면 돼. 다음 거요. 다음 거 선영이가 해. 이거 너무 쉬워. 읽어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 이거 안 어려워. 그냥 요거 더 비교급 하나 나오니까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왜냐면 나라도 이거 좀 쓸 것 같아. 훨씬 더 밀도가 있을수록 훨씬 더 잘 전달된다. 이건 비교급 더비교급 쓰기에 딱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하나 형광펜들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또 더비교급 쓴 거 보이시죠? 딱 좋네. 더비교급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석만 해줘. 물질을 분자가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야? 사운드 웨이브를 전달하는 물질의 분자가 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네가 듣는 사운드의 볼륨은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어렵게 된다 그러면 난 이거 그냥 배열로 내버리래. 왜 니 더 비교급 배열 못하잖아, 바보들이. 더 비교급 할 때 하이어 비교급 뒤로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바로 뒤에 이 뭐가 할수록 해가지고 주어 동사로 나와야 되거든요. 더 비교급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 비교급 쓰고 주어 동사 쓴 거예요. 중간 삽입한 거 말고. 나라면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문장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넘겨. 이거 뒤에 거 니네 해석할 수 있어. 다음 거. 나 뭐 남았어 이제? 40번 남았어? 아이씨! 왜 40번밖에 안 남았어? 42 안 들어가잖아. 아니야? 들어가? 안 들어가. 휴! 하나 남았다. 얘들아, 펌킨파이가 있단다. 이건 2분의 1이란다. 4분의 1이란다. 이걸 알려주고 있었다. 근데 아프리카 애가 선생님 펌킨파이가 뭐예요? 그럼 걔는 아마 펌킨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설명하는 것 자체에서도 처음부터 아예 방해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잠깐만 보고 있어. 제가 또 자료 하나 주고 가야 돼.
끝났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은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랙셔널 파트 이게 분수 부분 by using 뭘 사용해서 걔가 생각을 했을 때 흔하다고 생각하는 레퍼런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약간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그젠플이랑 똑같아요. 흔한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걔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흔하다고 생각하는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분수를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늘 we're going talking 뭐 할 거냐면은 cutting up 우리 Thanksgiving holiday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펌킨 파이를 한번 지금 자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어린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이가 아프리카 계에 있었던 이제 미국인 소년이 루킹 뭘 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what is pumpkin pie가 뭐죠?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well into라는 거는 이 그녀의 그 말을 열심히 듣고 있기는 했어요. concentrated, 뭐 interested, immersed인이 조금 많이 나오고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근데 looking 뭘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퍼즐드가 되면 perplexed 또는 뭐 be wildered 뭐 이런 식으로 be baffled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놀란 상태로 펌킨 파이가 뭐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애들은요 be likely to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고구마 파이를 먹는데요. 그 홀리데이 디너로서는 이것을 이제 서브 제공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송편? 뭐 떡국 이런 건데 뭐 떡이죠. 우린 떡을 많이 먹는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떡국이든 송편이든 떡을 많이 먹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그런 경향이 있나 봐. 그래서 인팩트 그래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패런트들은 설명을 한대. 펌킨 파이를 걔네들한테 children한테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is to say 뭐라고 말하냐면 that it is something like sweet potato pie. 이거 sweet potato pie랑 비슷한 거야. 펌킨 파이가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한테는 스윗 포테이토 파이가 훨씬 더 흔한 레퍼런트거든요. 흔한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약간 이 펌킨 파이에 대한 낯설음이죠. unfamiliar.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쓸 거면 unfamiliarity예요. 한 단어로 쓸 거면 펌킨 파이에 대한 그런 약간 이제 익숙하지 않음, 뭔가 새로움, 이것의 약간의 차이라도 심지어 이 약간의 차이도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냐면요, 학생들에게는 인터퍼런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터퍼런스가 바로 방해죠. 방해의 근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난 분수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펌킨 파이가 뭐지? 펌킨 파이 맛있을까? 펌킨으로 파이를 만드는 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disturbance, intrusion, obstruction 이렇게 방해가 조금 되긴 한다라는 거예요. rather than 그래서 그 수업에 효과적으로 되게 열심히 engaged 참여하는 것보다는 he may have be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는 거. preoccupied with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captured, saged, caught 어디 사로잡히는 거지. 펌킨 파이를 상상하면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야. What does it taste like? 어떤 맛일까? How does it smell? 어떤 냄새가 날까? Is it texture가 chunky해? 약간 이제 뭐 체리파이나 애플파이처럼 청키할까? 약간 뭐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청키가 덩어리인데 청키한 텍스처를 갖고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디지 퀘스천 같은 게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약간 뭐보다는 요 프랙션의 서브젝트보다는 훨씬 더 포커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분수의 주제보다는 훨씬 더 포커스가 될 수 있죠. 이 분수는 뭐 하고 있었던 건데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던 분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여기 부분이 별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심지어 이런 그 문화적인 널리지의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뭘 갖고 있기도 하냐면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약간 안 좋은 거죠.
negatively 아니면 for the worse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펌킨 파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discordance, dissonance 괜찮다. 불일치, 불합리라는 뜻이거든요. 합치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게 약간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문학적 지식이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문학적 지식의 아주 작은 차이도 학습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바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표가 가. 네. 야 이거 준우가 해. 준우 해. 준우야. 준우야 근데 힌트를 알려줄까? 한글이 써있단다. 아예 똑같은 내용이란다. 심지어 아무리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화적인 그 지식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얘도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학생들의 학습에. 뭐랑은 반대로 티처의 초기의 목적이랑 반대로. 목적은 분수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애들은 그거에 집중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똑같아.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니네 머릿속 안에 펌킨파이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똑같고요. 지금 이거 40번 가보죠. 40번 뭐 많이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네요. 꽤. 이거는 가능하겠지?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만 물어보겠어. 이거에 이거. 스튜던트들은 아이 디스트랙트? 리퍼런스 방금 하던 건데 리퍼런스 물어보면 어떡해 저씨. 참고 사항 참고 예시. 싸울래? 오늘 집에 가지 말까? 준우야? 문화적 차이를 그려야지 않으면 않으면 성사하고 학생들은 참고해. 이게 뭐냐고. 예준아 뭐야? 방해받다. 정신이 산만해질 수도 있다라고. 디스트랙트가 정신이 산만해진다라는 뜻이니까. 뭐한 예시요? 컬처럴 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참고를 하면은 애들은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또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없긴 한데 디스트랙트 또 나왔다. 봐봐. 디스트랙트 또 나왔네. 디스트랙티드. 정신이 산만해진다고. 안 할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해봐. 해줘? 하나 제일 긴 게 뭐야?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제일 기니까 내가 하나 해줄게. 만약에 참고사항이 이제 사용이 됐을 때야 뭐 하려고? 학습을 좀 더 촉진시켜 주려고 사용을 했어. 어떤 환경이야? 멀티컬처럴한 환경이어서. 멀티컬처럴은 뭐냐? 다문화 환경에서. 다문화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예시를 쓸 때 그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는 무시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 걔네들은 디스트랙트 할 수도 있거든. 이 예시가 학습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에 있어서? 이 교실에서 그들이 얻고자 했었던 의도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했던 바에 대한 주의력이에요.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예시가. 왜? 이거는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고려하지 않은 예시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인,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국 애들한테만 익숙할 만한 예시를 쓰면 다른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 여기서 갑자기 내가 쌤이 예시를 들을 때 무슨 멕시칸 음식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 얘네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음식이지? 그거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이거 괜찮다. 맨 마지막 거 좀 괜찮게 잘 썼네요. 이거 약간 이거는 머리를 좀 쓰셨어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조금 꼬아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